2022학년도 수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능이 이렇게 급변한 적은 제가 6년간 수능을 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은 뭐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실제로 제가 재수 때부터 우스갯소리로 문이과 통합될 때까지 공부를 해서 의대 갈 생각이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코앞까지 다가왔죠. 일단 2022학년도 수능은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거에서 2015학년도의 선택형 수능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어는 공통 문제와 언어, 지금의 문법이죠. 그리고 화작물이 나뉘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학 역시 수원, 수투의 공통 문제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이 나오면서 선택한 과목의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런 선택형 수능은 2014학년도 수능부터 아마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고3이었을 때가 2015학년도 수능이었으니까 저는 선택형 수능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쉬운 거 선택해서 만점 받으면 되지 않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2022학년도에 각 학교의 입시 요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나는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쉬운 거 할 거야, 어려운 거 할 거야. 다 쓸모 없습니다. 입시 요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와 수학이 난이도로 예전에 A형과 B형으로 나뉜 적이 있어요. A형은 다소 쉬운 거, B형은 어려운 거. 그렇게 나뉘었는데 사실상 이게 선택을 강요했었습니다. 원 취지는 그거였죠. 자신이 약한 과목은 쉬운 것을 선택해서 수능 부담을 줄여줘야겠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냐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B형을 필수로 보게 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B형을 필수로 보게 했습니다. 아니면은 원서 접수 자체를 막아놨어요.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교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상위권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림도 없었죠. 수능이라는 특성상 대박을 노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생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어를 A형 쉬운 걸로 가고 수학은 B형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됐었어요. 문과는 반대였고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국어 영역이에요. 과연 어떻게 학생들에게 문법을 선택시키게 할 것인가? 분명 평가원에서는 문이과 통합을 위해 선택 과목을 만들었다고 하나 이게 응시자 수와 이런 게 달라지게 되면은 표점 산출이 공정하다고는 하더라도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커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가 그것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입시 용광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대학교의 재량이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중전공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공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필수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기하 역시도 선택 과목으로 할 수가 있는데 대학이 원하는 학생상이 있어요. 정시에도. 실제로 수학과를 제가 다중전공을 준비 중인데 수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문과생이지만 미분, 적분학 1, 2를 들어야 돼요. 이게 보통 공대의 공통 전공 기초 과목이거든요. 근데 문과는 이게 전공으로 나와 있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들으면은 교양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수학과를 진학을 해야 돼요. 왜? 수학과는 미분 척분학도 못하는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선택 과목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의 입맛에 따라 입시 요강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이 난이도에 따라 A, B형으로 나뉘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공대는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원서조차 못 쓰게 막았죠. 이번 역시도 공대, 약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을 강요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자체는 원서 자체를 못 쓰게 막을 확률이 커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K 문이과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5학년도를 생각해보면 교차 지원에 가산점도 있었어요. 만약에 입시 요강에 따라 학교별로 가산점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면 문과가 예를 들어 봅시다. 문과가 수학 B형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받았어요. 근데 서울대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은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전통적인
입시 방법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선택 과목 자체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난이도가 아니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과목에 더 가산점을 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공대의 경우 학통을 선택한 학생보다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을 더욱 선호할 확률이 높고, 그런 학생들을 뽑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목에 가산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는 수학의 표준 점수의 1.5배의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문과라도 학교에 따라 학통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을 강요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사가 필수가 되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선택해서 문과 학생들은 무조건 한국사를 쳐야지 원서 접수가 가능했어요. 탐구를 사실상 원하는 과목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한국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웬만한 한국사 1급 시험보다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식의 대학교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확통에 쏠리고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미적분에 쏠리게 된다면 시험 난이도는 오르는데 등급 컷은 그대로인 최악의 상황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자기가 그걸 뛰어넘을 만큼 공부를 하면 되긴 하지만, 자 이제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수능을 치시는 N수 재수생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정시 반영 비율이 상위권 학교 기준으로 40%까지 올랐습니다. 상위권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03년생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뭐 하지만 저는 이거는 원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 가까이 되는 정시 비율은 굉장히 원래부터 낮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대를 수능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약대 인원수가 1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이과 통합에서는 아주 큰 일이죠. 왜냐하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한두 문제를 틀려도 스카이를 가기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과는 아니었어요. 한두 문제를 틀리면 스카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과는 스카이 위에 각종 의대들과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의 학교들이 있었어요. 뭐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는 정시로 학생을 잘 안 뽑기는 하지만 뭐 최상위권의 경쟁이 문과보다는 이과가 쉬운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죠. 문과가 전과목에서 4개를 틀리면은 스카이 진학이 불가능했지만 이과는 전과목에서 4개를 틀리면 스카이 진학이 가능했었죠. 뭐 그 이유는 당연히 위에 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방의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스카이와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과가 통합된 상태에서 약대 인원이 1000명가량이 약대로 빠진다고를 가정을 하면은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확실히 대학을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올 1등급을 받아서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닌 대학을 가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시 인원도 늘었고 약대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의 증가입니다. 여러 입시 업체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수익을 내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공부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이 쓰일 가능성이 크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요. 입시 요강이 나올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하다가 입시 요강이 나온 이후에 그것에 어떤 입시 요강이 나오든 나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미적분도 해놓고 확통도 해놓고 이런 공부 방식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번 수능을 봤다면은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다 한 과목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문과에 미적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시험이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수능의 특성상 꼭 필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과목이었는데 그거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앞으로는 시기상조라고는 생각하지만 다음 영상은 화작문과 언어 매체를 선택해야 될지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들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인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